안녕하세요. 미국 지수 훌륭하다 미희대입니다. 어제 미증시는 약간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도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FMC 그리고 경기 침체 이야기로 하락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은행주는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은행주 꼭 계속 보셔야 합니다. JP몰간은 115 북은 오르다 내리다 하는데요. 횡보는 괜찮은데 110불 밑으로 빠지면 증시는 우선 약한 경고 신호가 울리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주 실적 발표 남아 있었고 그래서 더 어수선한 장이었습니다. FMC도 앞두고 있고요. 또 역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계속 이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내려가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휘발유 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휘발유 값은 지금 바이든이 조금 더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유가만 더 추가 상승만 없다면 중과상거를 위해서 휘발유의 값을 조금 더 내리고 오르지 못하게 유지시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 앞두고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0.75를 올리면 기준금리가 2.5가 되는 거죠. 2.5는 중립금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주와 기술주에는 좋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이야기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기술주들의 실적들이 더욱 더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익 전망치를 낮췄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소비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 꼭 필요한 것들만 구매를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고가 제품은 안 팔리고 마진율이 낮은 품목의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은 올라가니 매출은 증가하는데 이익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옐런은 경기 침체로는 안 가고 가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 하면서 소비나 고용이 좋아서 경기 침체로 가기는 힘들다 했는데 이 부분은 아쉽지만 이제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 연준 편들어주기 멘트이고요. 다른 곳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0.75 인상하고 나면 그 이후 금리 인상폭이 축소가 돼서 증시는 반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폭 축소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가 되면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곳은 연준의 정책이 잘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연준이 이번에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하다가 내년 6월쯤에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2018년도에 파월 의장이 금리를 몇 차례 더 올릴 것이다 이야기를 해서 증시가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증시 방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경기가 좋다 하면서 올리다가 금리 동결로 노선을 바꾼 건데요. 그때도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용이 좋고 경기는 튼튼하다. 하여튼 내년 6월쯤에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것에 저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대로 계속 내년까지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제에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요. 금리 인하는 조금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금리 동결부터 시작을 하겠죠. 시간상으로 금리 인하는 내년 2분기나 3분기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해에 금리를 올렸으니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 놓은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봐야 하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분기나 멀게는 2분기까지는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때 금리 동결이 한번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은 내년에 경기 둔화가 올 수 있다는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요 급감이나 소비 지출 위축 등 경기 둔화 신호들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만약 경기 둔화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연준은 또 신뢰도를 잃게 될 것이고 증시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등해준 부분을 다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만 봐도 금리 인하와 부양책으로 올려놓은 부분은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해서 코로나 시국으로 돌아오거나
추가적으로 더 빠진 종목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과 인하는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 조절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무슨 이유로 인상을 하는지 인하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단기적 반등을 교과서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약발이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기에 정확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는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데 소비와 수요는 줄고 있지는 않은지, 그 외 경기 둔화의 신호를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확한 부분을 보시면서 증시를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금리 인상하니까 은행주가 좋다, 하지만 제가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금리를 올리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내일 FMC로 인해서 증시가 어수선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FMC보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넷플릭스와 테슬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는 오늘까지는 하락을 했죠. 너무 많이 급하게 오른 건 맞는데 그래도 거기서 맴도는 주가 흐름이 나오면 사람들의 생각이 그 부분이 적정 주가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쭉 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쪽은 적정 주가가 아니었나 보다 하고 다시 올라가려면 무언가 좋은 모멘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주가 가지고 장난을 치는 듯한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아직 죽지는 않을 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으로 바뀌었다, 문제가 생겼다 할 정도로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구글, 마소, 비자, 치폴레 등 실적 발표들이 나왔죠. 치폴레는 아주 잘 나왔고요. 개인적으로는 치폴레를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다른 곳을 주로 가고는 있습니다. 여튼 실적은 잘 나와서 장에서 급등을 했고요. 우선 저는 기업 분석은 개인이 하는데요. 기업 분석은 많은 곳에서 해주시니 저는 다른 방면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좋을 듯 해서 항상 그랬듯이 다른 방면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넷플릭스가 장난을 치고 있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커뮤니티에 적어드린 글처럼 폭탄 돌리기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증시의 흐름입니다. 넷플릭스, 구독자가 많이 줄었는데 예상만큼은 아니다, 선방했다 하고 급등하고, 테슬라는 많이 상승해서 좋았지만 고점이 842불 부근이었는데 오늘 저가가 768불 88센트였습니다. 급등이 시작했던 구간이 주가가 대략 750불 부근이었습니다. 그럼 거의 다 뺀 부분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상승은 했습니다. 어떠한 큰 종목의 주가가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다른 종목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어정쩡하게 나오면 그 종목의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테슬라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실적 발표가 최악이 아니면 하락할 확률이 낮아지는 부분이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이 부분은 유가도 보고 다른 종목들 등등 많은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잘 받쳐주고 있고 내일까지 봐야겠지만 마소도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글도 흐름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바인데요. 구글도 장외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마소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강달러로 영향을 받았다 하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업 철수로 영향을 받았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듣는 이야기죠. 선방했다. 요즘은 선방했다 하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오늘 기술주 실적들이 어정쩡해서 상승 명분이 필요한데 조심스럽게 내일 FOMC를 명분으로 상승시키는 장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보기보단 우선 내일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증시에서는 선방했다는 부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FMC도 보셔야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의 주가들이 하락만 하지 않으면 괜찮으니 주가의 움직임 보시면서 FMC를 보시면 멘탈이 잡히실 겁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나온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IMF에서는 세계 성장 전망치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 전망치를 3.2%로 예측했는데 4월에는 3.6이었는데 낮췄습니다. 미국은 2.3 이야기 나왔는데 4월보다 낮춘 전망치 내놓은 거고요. 내년도도 낮췄고요. 중국도 낮추고 있고요.
지표도 안 좋고 세계 성장 전망치도 계속 낮추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은 선방했다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요. 저도 역시나 아직 증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벌써 찐바닥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기엔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찐바닥인지 아닌지 보다는 하락할 때 매수로 대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야 찐바닥이었을 때 그 상승을 즐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직 증시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